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된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큰 주추초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개막식부터 함께하게 된 SBS, MBC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이 시간은요. 공공기관의 취업에 성공한 그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기획재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유연성 확보와 노동시장 청년층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취업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 공공기관 수기를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서는 수기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과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특별한 경험들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블라인드 채용,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의 최우수상 수기 공모 최우수상 수상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라인드 채용, NCS 기반 채용 전형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나를 찾는 과정,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천항만공사 황선미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입사 수기 공모 발표를 맡게 된 인천항만공사 일자리 사회가치실 황선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공기관 입사 과정을 어쩌면 내 안에 나를 찾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NCS를 봐서 입사를 하게 됐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공공기관 입사 전까지만 해도 제 스스로를 7.5점이라고 표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막기 위해서 대학생활 4년 동안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왔습니다. 이 점수란 이미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대한민국 8대 스펙을 정량화한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높게 점수를 만들어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 점수가 진정으로 나를 표현해주는 문구일까? 이 점수가 나의 직무와 진정으로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주했던 것이 NCS였고 그것을 통해서 입사한 곳이 인천항만공사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의거해서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설립된 국가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중국의 가장 인접한 항만이며 현재 전 세계 49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2018년 하반기에 채용 공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채용 특징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서류에 준비를 하면서 연령, 성별, 그리고 학력 및 전공이 철저하게 가려지고 면접시까지 철저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형 절차에 관해서도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필기, 면접, 그리고 채용형 인턴 선발을 거쳐 적으로 인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형 단계별 심사 기준에 있어서는 2018년부터 직업기초능력 50%, 그리고 종합직무능력평가 50%로 진행되고 있으며 면접 같은 경우에는 토론 50%, 그리고 역량 면접으로 그룹과 개별 각각 25%씩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필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2018년부터는 NCS와 더불어서 건설직 그리고 사무직 공통으로 항만공사법과 한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공통 영역으로는 각각의 전공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 채용 과정 그리고 필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층에 있는 저희 항만공사 부스에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항만공사를 준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의 인천항만공사 준비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자소서는 최대한 담백하게, 필기는 조금 집요하게, 그리고 면접은 굉장히 수다스럽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준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기관마다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와 자신의 자소서에서 작성하는 경험을 매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면접 전형에 갔을 때에도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직무 키워드와 어떤 경험이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NCOS와 전공을 조금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NCS는 굉장히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유형이 이 공사에서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문제 형식을 풀어보고자 노력을 했었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전공자로서 경영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핵심 이론을 최대한 여러 번 풀고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직접 문제를 내보고 다른 사람들이 낸 문제를 제가 풀어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최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기업을 준비할 때 그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량만 맞추고 바로 저는 필기로 넘어갔었는데, 이 공고문은 제가 실제로 시험을 봤었던 공고문인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토익 점수 그리고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기본적인 것만 맞추고 다음 필기 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무기술서인데,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마다 모두 각자 공사에 맞는 직무기술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은 해당 직무의 주요 사업 그리고 각각의 사업이 요구하는 직무와 직무 능력을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직무기술서를 정독하시기를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 사진만 가지고 오긴 했는데 최대한 다양한 문제집, 만약에 문제집을 사는데 부담이 된다면 친구들과 공유를 하거나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맞추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고, 가운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문제를 제가 실제로 문제를 출제해봤던 건데, 제가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핵심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면접 전형이 있어서 가끔씩 시사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주로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뉴스 스크랩을 하고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정리 작성을 해보면서 그 시사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낀 NCS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NCS가 어쩌면 확실하게 나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NCS가 또 다른 스펙 쌓기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NCS는 쌓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추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에 최대한 매칭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자신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면서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필기에 관련해서 일단 전공시험을 제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가린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불필요함을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미사역으로 자기를 꾸미기보다는 조금 더 실무자 입장에서 담백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입사 후에 느낀 NCS란 어떤 것인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NCS는 채용 시에만 적용되는 국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직무 역량은 궁극적으로 입사 후에 펼치게 될 소중한 잠재 역량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직무를 준비할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걸어왔던 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걸음 걷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이 큰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황선미님께서 어떻게 NCS라든가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취업을 했는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NCS에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경험 사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지역 인재 채용 부분에 있어서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방 이전의 공공기관에 취업한 해당 지역학교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준범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준범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과 작년까지 여기서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올해 현직자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과 2년 6개월 전까지 철원에 있는 포병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이 저이고요. 제 왼쪽에 있는 여군 장교분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준범 주임으로서 저의 모습입니다. 전 정보전산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입니다. 전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공사 소개, 두 번째는 저희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 세 번째는 지역인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먼저 공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만 보더라도 정책 모기지 연 23조 원, 그리고 주택 보증 사업이 45조 원 규모, 신규 사업인 주택연금은 현재 누적 6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공사에서 업무를 할 때 제가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 공사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을 실현한다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택을 구매할 때 또는 전세를 자금을 마련할 때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가게 되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꾸어주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매하실 때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저희의 모토를 실행하는 데 주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순환보직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실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부서 소개만 드리려고 하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서부터 사장님 직속의 주택금융연구원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선 연구원이란 말처럼 대학원 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대학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반 직원분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 리스크관리부, 홍보실, 이것이 이제 부사장님 직속으로 부서가 존재하고 있고, 주요 사업 부서는 기획부 역할을 하는 공공가치경영본부, 그리고 주요 사업을 하는 유동화사업본부, 기금사업본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지원본부에 정보전산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공기관 취업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 두 번째는 알리오를 통해 기업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융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준비 방법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관식 전공시험을 보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업은 객관식 시험과 10%의 한국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기관은 논술평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처럼 필기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에 맞춰서 기업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네이버 카페에 있는 공준모라는 카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출문제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연도, 모든 회차에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몇 회분 이상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기관별로 문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기업의 기출문제를 적어도 2, 3회 보시고 간다면
보지 않는 것과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필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알리오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공공기관 알리오에는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빨간색으로 작게 표시한 입찰 정보라는 게시판입니다. 입찰 정보 게시판에는 현재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에 발주를 넣은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21년까지 진행하는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분석하고 면접에서 이에 맞는 전공 역량을 어필했던 것이 주요한 합격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수기에 이어서 공사 자랑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최근에 금융권이나 기업에서 채용 비리로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수조사에서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직원이 어떤 입찰 채용 직원으로서 선정이 되면 갑자기 인사부로 호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족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어떠한 곳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곳에서 채용이 끝날 때까지 그 직원은 채용 준비만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건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요인이지만 이런 직원들과 공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 비리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지역인재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기준에 대해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식사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역인재 기준은 최종 학력, 최종 대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조금 협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해서 이전 지역에서 일정 이상 거주를 한 청년까지 고려를 한다면 더욱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대학 역차별 방지입니다. 지역인재는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일부 비판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종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공고 전에 합격과 과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원자들의 상황과 이런 기준을 고려해서 채용을 한다면 지역인재의 비율을 유동화한다면 이런 불협화음을 더욱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려가 병행되어야만 지역인재가 더욱 좋은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나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앉아 계신 쪽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스가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훌륭한 주임님이시네요. 역시 부스까지 위치까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가시고 여러 가지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취업 준비했고 그리고 어떻게 시험 과정이 있었는지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고졸 채용 부문에 있어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백전백기 꿈을 향해 뛰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노하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시은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백전백일기 꿈을 향해 뛰어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수자원공사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두 분이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해주시고 채용 프로세스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어찌 보면 조금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얘기지만 저와 함께 뛰어갈 고졸 후배들을 위해 조금 힘내라는 말을 해주는 발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제 꿈을 향해 뛰어갔던 것처럼 좀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출발선을 지나 장애물을 넘은 뒤 조금 빠르게 달려 결승선에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 운동을 해보겠는데요. 뛰기 전에 긴장한 근육들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너무 오늘 긴장을 많이 해서 제 오늘 긴장한 마음을 풀어줄 단어는 바로 7전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제가 오늘 여기서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되니까 조금 긴장을 풀고 발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재학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라는 마이스터고의 사진인데요. 현재는 아주 무사히 졸업해서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입학 당시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2011년 당시 대한민국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2.5% 정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인서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대부분의 학생이었던 제가 어려운 가전항편에 이제 27.5%라는 소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 좀 냉담한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저조차 뭔가 불확실한 발걸음인데 주위의 반대까지 더해지니 정말 첫 발걸음을 내딛기가 사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졌고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전해 7.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마이스터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첫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참 두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무 높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멀리의 결승선이 있을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의문과 두려움이 항상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혹시 출발선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약간 뛰어보라고 그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를 넘어지게 했던 장애물 폭풍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많은 내용이 한 번에 지나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들 중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대기업과 뭐 공기업들, 중소기업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탈락. 거의 총 100번이 넘는 탈락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도 안 되는 건가 하고 있는 그때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정말 마치 폭풍우가 제 앞길을 막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힘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저에게 도움이 되어주었던 책이 있는데 제가 갖고 올랐는데 이 냅킨노트라는 책입니다. 이 냅킨노트라는 책에서도 특히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뭔가 그 당시에 저에게 내가 너무 막연하게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나? 좀 춤추는 법을 좀 배워볼까? 이런 희망을 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빗속에서 춤추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우시죠? 바로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회사나 일단 지원을 해보는 꿈보다는 내가 취업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넣었던 입사 지원서들을 멈추고 제 전공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았고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조금 위로를 해주면서 그렇게 했더니 거짓말처럼 이제 뭔가 막혀 있었던 것 같은 길이 좀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련이나 혹시 꼭 해야만 하는 일에 가려져서 꿈을 찾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둘러봐서 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더 멋지고 정확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를 좀 빨리 뛰게 해준 기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짧지만 제가 회사에 대한 내용을 이쯤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제 가장 좋은 기회는 역시 고졸 채용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만 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고졸 채용 제도가 가장 큰 기회였고요. 두 번째는 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혹시 빨간색으로 강조해둔 부분이 보이시나요? 저 부분이 이제 저에게 찾아온 기회였는데 다른 공기업과 비교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많았던 채용 인원이 저에게는 기회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과 같이 그렇게 고졸들은 크게 많은 절차라기보다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그다음에 면접, 인턴 생활을 끝내면 최종적으로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미소하지만 제가 입사할 때 준비했었던 노력들에 대해서 절차별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화면은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입사 당시 실제 작성했던 입사 지원서입니다. 저는 이제 입사 지원서 중에서도 단연 핵심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빨간색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앞에 질문 앞에 있는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런 식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글을 쓸 때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K워터, 뭐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기출문제의 공통점 파악하기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참고하시지 말라고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기출 문제가 공개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기업별로 나오는 책들이 크게 기업 기출 문제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다양한 책들을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봉투 모의고사의 장점은 실제 시간이나 문제 수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 시험처럼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은 바로 1분 자기소개인데요. 1분 동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과 뭐 노래나 춤 저는 이런 걸 쳤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면접관들에게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조금 더 인상 깊은 면접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노력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해서 현재는 운영직 사원으로 정규직이 돼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첫 발걸음에 두려움을 이기고 어두운 빗속을 지나 결승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저는 작은 저의 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네, 취업 저의 첫 번째 결승선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결승선에 도착했으니까 그만 뛰어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장애물이 앞으로 없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넘어지지 않아도 혼자 일어나서 저를 위해 또 그리고 저의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혼자 시작한 이 102번째 발걸음을 함께 뛰어갈 고졸 후배들은 물론 여기 계신 많은 꿈을 가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뛰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분들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특별한 무대였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수기공모전의 청년 인턴 부분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께서 취업 노하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제목이 인턴을 또 해? 한 번 더 오케이입니다. 이곳에도 여러 가지 실패 경험담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국임업진흥원의 이지은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임업진흥원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은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자료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분들이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제 얘기는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인턴을 했던 경험담을 토대로 입사를 했던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청년 인턴에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입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자료가 또 준비되는 동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청년 인턴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시고 그곳에 기관에 입사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인턴 제도를 2번이나 활용한 수혜자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리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하고 네. 그 이후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여서 최종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청년 인턴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노하우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체험형 인턴에 먼저 도전하시는 편이 조금 더 경쟁률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부터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 제목은 인턴을 또 해? 한 번 더 오케이입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은 왜 이 제목이 붙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과 또 저희 진흥원 19년도 상반기 채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산림청 산하에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저희 사옥은 보시다시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하여 있고요. 저희 진흥원은 다른 기관들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강소형 기관으로 6본부, 21실 총 237명의 작은 인원이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8년밖에 안 된 굉장히 어린 기관에 속하는데요. 간단하게 연역을 말씀드리자면 2012년 설립되어 기재부의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KS 인증기관, R&D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업 가구 소득 증대, 임산물 생산 역량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요. 경영 관리 부문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그리고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NCS 채용 우수 기관 등 경영 관리 부분에서도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로 경영 관리를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지금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오후 3시까지 지원서 접수해 주시면 지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19명의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여 또 저희의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최종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NCS 채용 우수 기관인 만큼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하셨던 분이라면 3점의 가점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여기 우측에 바로 초록색 부스, 저희 진흥원 부스입니다. 가시면 인재혁신실의 저희 직원분들께서 상담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같이 서류, 필기 그리고 면접의 3단계 과정으로 채용 프로세스는 이어집니다. 다소 지루하셨죠? 이제부터 조금 더 편안한 저의 이야기, 저의 입사 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2 아래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17년도 제가 입사했던 하반기 저희 정규직 신규 입사자의 비율입니다. 경력자와 비경력자 비율 차이가 굉장히 근소한데요. 이 비경력자들이 경력자들과의 경쟁에서 대항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경쟁력은 바로 청년 인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비경력자로 입사한 모든 친구들이 청년 인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도의 수혜자로서 저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월간 홍보 대행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IT 기업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면서 성취감도 많이 느꼈지만 협력업체에 최소의 이익을 제공하고 시간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잦을수록 업무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역량을 발휘해서 공익을 위해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사하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NCS 직무기술서부터 굉장히 저에게 큰 난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부터 30번 이상의 탈락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길이 제 길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직무기술서, 제가 입사했던 당시의 직무기술서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태도, 기술 능력 같은 부분을 보면은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쓸 내용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여러분과 같이 채용 설명회에서 청년 인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짧은 기간 동안 또 최소 임금을 또 준수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4가지 일석사조 기가 막힌 제도인데 이거 안 하면 바보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존의 이제 목표를 저는 공공기관 입사해서 채용형 인턴으로 낮춰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마음, 저희 부모님께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턴을 또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정규직으로 빨리 가자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저는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이라도 정말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달 동안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4개의 엔진을 달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엔진, 직무 이해도 향상이었습니다. 저는 보상부에서 근무하면서 토지 보상 측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저희 과장님께서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을 활용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드림 시스템 같은 경우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이때 시스템을 검색하다가 진흥원의 채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드림 시스템을 활용했던 경험을 저희 인턴 최종 면접 때 발표를 통해서 저의 합격의 열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입니다. 이게 토지 보상 업무라는 게 개인과 기관의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자가. 그런데 저희 사업단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이게 보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70대, 80대 노인분들이신데 이 길을 물어보는 전화가 하루에도 100통이 넘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 좀 편리하게 해드릴까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역부터 사업단까지 발바닥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서 길을 안내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할머님들이 직접 손을 잡고 스티커 때문에 길을 안 헤맸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정말 이게 정말 공익을 위해 일하는 보람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느 직업인이라면 직업 윤리를 가질 테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인권경영, 갑질 금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때 마음가짐을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장님께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만부를 직접 비교한 업무를 주시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업무 수행에서 너 같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니? 저는 꼼꼼한 업무 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개인정보, 고객의 개인정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때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께 성장하는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17년도 당시에 저와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 5명입니다. 이 중에 4명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관에서 사회적 가치와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관기관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 혁신 이런 걸 계속 검색해보고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LH에서 사회적 가치 비전 선포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무하고 있는 동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네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래서 거기서 차관 사항을 얻어서 벤치마킹해서 저희 기관 역시 사회적 가치 비전 선포식 진행하였고요. 그 덕분에 외부 수상까지 이어지는 좋은 성과까지 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입사뿐만 아니라 청년 인턴 제도는 제가 입사 후에도 10년, 20년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저는 2달 동안의 인턴 경험을 통해서 4개의 엔진을 얻었습니다. 이 엔진을 통해서 2017년 12월 취업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취업 성공기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이 취업 성공기 청년 인턴 에어라인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비행기 탑승하고 싶네요. 예. 여러 가지 취업 노하우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특히나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경험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는데요. 수기 공모 최우수상 유연 근무제 일자리 부분에서 수상을 하신 분께서 전환형 시간 선택제 미래를 앞당기는 용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경험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라미혜님을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근무하는 라미혜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코이카 공채로 입사해서 올해 만 6년 차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유연 근무제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이제 채용을 목적으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유연 근무제가 당장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신 이후에 결혼, 출산 또는 뭐 대학원 진학 같은 학업을 이유로 유연 근무제가 분명히 필요하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저의 수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저희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이카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 에이전시의 줄임말로 외교부 산하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매일 주시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저희가 공적 개발 원조 기금을 통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그런 개발 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는 이제 사람 평화 번영 그리고 글로벌 사회적 가치 이런 미션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개발 협력 전담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코이카가
1991년에 출범을 한 이후로 최초로 저희가 여성 리더십이 탄생을 하게 돼서 지금 최초로 12대 이사장님으로 이제 오신 여성분께서 오신 이후에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정말 좀 많은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직원들이랑 주기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직원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좀 현장에서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들이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가정 양립의 뜻이 있으시다면 저희 코이카를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2015년에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 또 남성분들도 많으신데 남성 육아휴직,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같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정책들을 매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현원 기준으로는 공무직과 또 정규직을 포함해서 총 500여 명 가량 근무를 하고 있고, 평균 연령이 37세로 굉장히 비교적 젊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으신데 여성의 비율이 54% 이상일 될 정도로 여성의 근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신규 채용은 제가 총 32명으로 기재를 했는데, 이건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을 하는 채용 규모고, 저희가 9월에 또 채용을 한 번 더 진행하는데 그때는 30명 정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저희가 100명 정도를 증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채용을 통해서 저희 이제 오늘 1월 23일부터 NCS 기반 블라인드 입사 지원서 지원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CS 기반으로 지원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필기 전형 1차,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개도국 대상 업무기는 하지만 개도국 사람들도 역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이카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를 하신 이후에 전 세계 44개 해외 사무소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제 외교관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또 수원국 정부와 원조 사업을 기획하면서 현장을 누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이카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직장 어린이집이나 또 해외 학술 연수의 기회도 주어져서 일 가정 양립, 또 이제 학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희 회사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 대한 소개 마지막인데, 코이카는 사실 저희가 요즘 가장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경력 사다리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코이카에서 인턴, 봉사단 등 다양한 이런 경험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1단계, 2단계 이런 사다리를 통해서 점점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국제기구, 또 NGO,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코이카 부스도 있으니까 좀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카 소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선택했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출산 2주 전까지, 저는 이제 제가 워킹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 2주 전까지 자발적으로 야근을 할 만큼 일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형 시간 선택제 유연근무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육아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출산 이후에 육아,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 입소 전쟁으로 인해서 유연근무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해 이제 직장 어린이집에 정원이 초과되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어린이집을 찾아다녔는데, 네, 사실 맞벌이 부부한테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정말 많이 없었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겪으실 수 있는 문제지만,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600번이라는 소식을 듣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코이카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창원에 계시는데 창원에 계신 어머니를 도움을 받긴 했지만 2달 만에 건강이 악화돼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했었고, 또 저희 남편이랑 제가 잘해보자라고 했지만 저희 남편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한때 철인 대회 나갈 정도로 정말 건강했었는데 종합병원에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스트레스성 돌발성 난청이다. 이거 물리적으로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건 제가 일을 좀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을 해야 할까, 이런 경력 단절이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회사로부터 이제 유연근무 제도가 있으니 한번 고려를 해봐라라는 소식을 듣게 됐고, 특히 유연근무제는 모든 회사에서 다 있겠지만은 매년 유연근무제도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환형 시간 선택제가 새롭게 신설돼서 하루에 5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시간만큼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신설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임신, 그리고 육아, 그리고 학업, 뭐 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수요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근무제를 쓰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동안 성과가 나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코이카 연수사업실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연수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유연근무제를 하면서 코이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저희가 인권정책발전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연수생들, 외국에서 온 연수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강의를 기획을 해서 또 KBS 같은 이제 언론 보도에 소개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서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코이카가 이제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기관에 찾아가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CS 제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하면서도 분명히 업무 성과는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육아를 뭐 지금 계신 분들은 아직 육아를 해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몇 년 후에 하시게 된다면 육아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키우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육아 같은 것들을 개개인의 희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라는 점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제가 아까도 이제 기재부 장관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유연근무제가 지금은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민간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조직 제도 내에서, 인사 제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흡수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관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저희 같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도 좋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그래서 3가지 방법에서는 사용자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해야 하고, 또 지금은 육아나 여성 같은 어떤 한정된 프레임에만 갖추어져 있지만 양성평등이라든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이제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고, 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일자리 혁신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연근무제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여자라서 쓰긴 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도 건의를 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 이제 희망하시는 기관에 꼭 취업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 중에 직업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붙여서 쓰지만은 저는 직과 업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은 자리이지만 업은 평생을 거쳐서 내가 찾아가야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업을 찾아서 정말 공공기관에서 즐겁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언젠가 저도 여러분과 함께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라미혜님께서 여러 가지 유연 근무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께는 큰 대선배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지금은 또 재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유연 근무제 일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취업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의 경험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관에 꼭 취업하시길 바라겠고요. 더욱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